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최근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했고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본격적으로. 오늘은 오거돈 부산시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는데 검찰 분위기는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압수수색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속내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김기태 기자는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속내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주변의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검찰개혁 하겠다는 거 아니었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의심할 만한 범죄 정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안 하면은 앞에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사법농단 수사 다 공정성 의심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사청문회 전에 굳이 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기자들이 많이 예. 하는데 지금 이 혐의로 의심되는 그런 의혹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였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질문 드린 거는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혹시 지금 화면 준비가 된 게 있을 텐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8시 뉴스에서도 다 나갔던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겨냥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3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를 어제 처음 우리가 접했습니다. 사전에 그 누구도 몰랐는데 언론은 압수수색한 과정을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취재는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 부분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다른 데 가서 더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쪽도 입장을 내놓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례 없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해찬 대표의 저 발언 중에 아마 적폐라는 단어에 예. 검찰이 좀 강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다만 검찰 개혁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검찰의 노력을 해하는 말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정도, 이 정도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치권, 특히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을 내놓은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하다. 우리는 수사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교수는 어떻습니까? 현재 여당과 검찰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저 공방, 청와대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단순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아침자 라디오 방송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나와서 꽤 오랜 시간 이 관련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니까 명확하게 반대되는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좀 규정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검찰의 수사의 강제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만을 제기하게 되는 건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기하고 있는 건 촛불을 들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 배후에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이 있는 듯한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조국 후보자 딸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냐 아니냐에 대한 여론으로 흘러가게 됐을 경우는 공방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과거에 있었던 보수 언론 그리고 검찰이 행해왔던 잘못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끄집어내므로 인해서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끌고 가게 된다면 진영에 속하지 않게 되는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건 진짜 문제인데 어떻게 이것을 진영 논리를 끌고 가지? 라고 하는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귀추가 바뀌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선택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밀리게 되면 정권에 대한 레임덕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진영 논리로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네. 여당에서 그렇게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전혀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당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검찰도 반발하고 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왜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고 소위 청와대나 법무부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언론에게 알려줬느냐. 아니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그랬는데 굳이 알려주고 수사하는 건 또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거는 좀 검찰이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다음 왜 민주당이 이렇게 격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저께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격앙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성역 없이 수사하는구나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즉 어저께 아침 신문을 보면서 민주당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이죠. 별건 수사, 그다음 피의 사실 공표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떠올리게 하면서 소위 트라우마를 갖다 건드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좀 격양됐는데 좀 그렇더라도 저는 검찰의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왕 시작한 수사 검찰이 국민들의 의혹을 좀 투명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청문회 전에 이런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건 아쉽지만 이러면서 좀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떨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가 어제 오후에 한 이야기를 보면 검찰의 이번 수사는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력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갔고 아까 김기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좀 발끈했다.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하는 일부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산의료원장 뭐 네. 임명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쪽에서 뭐 해명이 나왔습니까? 이게 명확하게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은 건 아니고 또 저희도 취재 기자들이 알아보니까 그 이제 해당 언론사의 보도는 해당 기자가 그 압수수색 이후에 그 원장의 방을 들어가서 직접 확인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피의 사실 공표를 너무 검찰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의 취재 경쟁이 워낙 검찰 수사 속보에 대한 경쟁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들이 실제로 검찰에 엄청 확인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금 확인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오히려 그 부분도 우리가 하나라도 지금 언론에 제대로 확인해 준 부분이 있냐. 우리 피의 사실 공표 안 하고 있다. 계속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 분이 나온 김에 최근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또 가족을 둘러싼 의혹, 검찰의 수사 시작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여쭙게 해요. 일단 김태현 변호사. 네. 언론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 가족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사를 쓰는 것, 이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이러저러한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동시에 명백하게 법 위반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언론이 취재해서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언론의 강제 수사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또 검찰도 수사를 한다는 게 이게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수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과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 위반에서 유죄가 하려면 한 100% 정도 확신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숫자랑 무리는 있을 수 있는데 한 0%가 아니라 30%, 40% 있으면 내 살 해보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걸 한번 수사를 해보자. 근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혐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죄라고 단정 못합니다. 거기서 이제 청구하는 게 압수수색 영장이에요. 압수수색 영장은 증거 확보의 목적이거든요.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우리가 보니까 뭔가 혐의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수사하면 유죄에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세요. 법원이 인정을 합니다. 한 50% 정도 그 상황에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증거 확보한 걸 가지고 피의자들 소환 조사해요. 그 단계에서 검찰이 한 70% 정도 이 사람은 범죄가 증명이 돼. 근데 도망갈 수 있고 증거 없을 것 같으니까 구속을 하자 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조금 단계가 더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는 건 한 70% 정도 범죄 성립이 소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 기소하고 나서 마지막 재판 단계에서 유죄가 나올 때는 거의 99% 이상 입증이 돼야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뭐 숫자로 30, 50, 70, 이렇게 뭐 90 말씀드리니까 조금 무리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단계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 내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니까 누구누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야, 한번 해보자. 내가 궁금해. 영장 청구하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보고 검찰이 영장 청구한 게 아니라 나름의 내사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심증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거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거다라고 현재까지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김범민 교수님께는 간단하게 아주 짧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언론의 의혹 보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법이 명백하게 법에 위반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언론에서 취재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법 위반했다는 게 드러난 게 하나라도 있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언론과 검찰의 그 역할에 대해서 김범민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법을 위반한 범법자라고 한다라면은 이미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물으니 언론을 통한 인사 검증이 결국은 이 청문회를 거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사 검증의 완결이라고 청와대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만약에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하게 되면 그 또한 시청자나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기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언론이 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간단하게 아주 한 10초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용 부회장의 향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에 대해서는 아예 입시 부정으로 확정을 하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모든 걸 다 검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보도를 할 필요는 있다. 지금의 그 다양한 보도들을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서 마치 확정인 것처럼 보도하는 거 이거는 자제돼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109년 전에 나라를 일제에 빼앗긴 날입니다. 경술 국치일이죠. 이런 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8월 29일 오늘을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김희애 씨가 부른 나를 잊지 말아요. 제가 1, 2년 전에도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8시 뉴스는 특집으로 평소보다 10분 정도 이른 7시 50분에 시작한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 특집으로 마련했는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말아요.